안녕하세요. 360 컴퍼니 주디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 PD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높아져서 사람들 사이에서 짠테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하루에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나 카카오톡에서 서로의 지출 절제를 돕는 거지방 오픈 카카오톡방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가성비를 넘은 가성비 제품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렴한 라인의 세컨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유통사들은 직접 PB 브랜드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브랜드들의 다양한 가성비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올리브영의 경쟁사로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다이소입니다. 최근 다이소에 새로운 뷰티 브랜드들이 등장했는데 5,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도 좋아서 품절 대란이더라고요.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다이소 화장품의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뷰티 제품을 오래전부터 출시해 왔는데요. 초기에는 저렴한 가격이 곧 품질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져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다이소 입점 뷰티 브랜드들을 보면 태그, 트윙클팝 등 모두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인데 사실 이 브랜드들은 모두 우리가 익히 아는 뷰티 브랜드들이 다이소 입점을 위해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런칭한 세컨 브랜드들입니다. 태그, 트윙클팝도 모두 투쿨포스쿨, 클리오의 세컨 브랜드죠. 기존 브랜드에게 다이소 입점은 올리브영 독점 형태로 이어지던 뷰티 브랜드 유통 채널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기존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도 있었을 거예요. 세컨 브랜드를 런칭해 신뢰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렴한 이미지와는 거리를 둘 수 있는 거죠. 기존 브랜드의 입장에서 가성비 세컨 브랜드가 당장의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소 입점을 위해 세컨 브랜드까지 론칭하는 이유는 접근성이 강점인 다이소에 입점하여 미래의 잠재 고객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이소의 입장에서도 뷰티 제품의 퀄리티와 신뢰도를 높여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유통사와 입점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네요. 편의점에서도 가성비 상품을 다수 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해왔던 커피, 스낵류, 도시락에 이어 CU에서 새롭게 가성비 양주 브랜드를 출시한 것인데요. 바로 프레임이라는 PB 브랜드입니다. 1리터 대용량 위스키를 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소비자들에게 확실히 어필되겠어요. 특히 프레임 한 병으로 하이볼이나 칵테일을 33잔이나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진정한 가성비네요. 편의점에서 출시한 위스키 브랜드라 쉽게 연상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CU는 왜 프레임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을까요? 편의점 PB 브랜드는 과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면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트렌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그 어떤 브랜드보다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게 새로운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프레임도 소비자의 주류 트렌드를 반영해서 런칭한 브랜드겠네요. 맞아요. CU에 따르면 CU 전체의 양주 매출 신장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까지 CU에서 판매된 5만 원 이하의 위스키는 전체 위스키 매출의 6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의 위스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해요. CU에서도 가성비 위스키에 대한 수요를 확신하고 있었겠네요. 프레임을 통해서 CU는 편의점 최초로 자체 위스키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면서 편의점 양주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가성비 양주의 기준이 되겠다는 포부와 동시에 병에 그림 작품을 담아 위스키를 즐긴 이후에도 병을 작품처럼 전시할 수 있는 컨셉을 담고 있어서 힙함을 추구하는 2030의 취향을 저격했죠. CU는 이렇게 편의점 업계에선 가장 빠르게 위스키의 발을 들으면서 뜨거워지고 있는 편의점 주류 부문 PB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주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쿠팡도 PB 브랜드 제품을 통해 가성비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쿠팡은 2020년부터 CPLB라는 PB 상품 전략 자회사를 출범해 본격적인 PB 브랜드 활성화를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식품의 곰곰, 생활용품의 코멧, 가전의 홈플래닛 등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PB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죠.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무려 로켓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특히 쿠팡은 식품 카테고리에서 100g당 가격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을 비교하고 가성 비타민 쿠팡의 PB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겠죠? 이렇게 가성비를 자랑하는 쿠팡 PB 브랜드는 제품의 종류가 많다는 강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쿠팡이 PB 브랜드 제품을 어떤 기준에서 출시하는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쿠팡은 IT 기술력을 통해서 쿠팡 소비자들이 남긴 상품명,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에서 어떤 점에 만족하고 어떤 점에 아쉬움을 느끼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한 제품을 PB 제품으로 출시합니다. 쿠팡 PB 상품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은 바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입니다. PB 상품 대부분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는 점을 강조해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통기업의 PB 브랜드 강화는 실제로 매출 및 이익 증대, 고객 로깅과 팬덤 확보, 차별화된 상품 구색 확대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PB 브랜드를 확장하는 쿠팡의 행보 역시 쿠팡을 통해 쿠팡 상품을 구매하는 충성 고객을 늘리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지네요.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 CU, 쿠팡을 사례로 브랜드들의 가성비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가성비를 내세우는 전략이었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성비 전략이라고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이 전부인 건 아닙니다. 다이소는 뷰티 브랜드들의 가성비 세컨 브랜드를 입점시켜 기존 브랜드의 유통 채널을 확대시켜주고 다이소의 뷰티 영역을 확장하는 윈윈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U는 트렌드를 캐치한 발빠른 움직임으로 가성비 위스키 브랜드를 론칭해 편의점 주류 PB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쿠팡은 카테고리에 따라 개별 PB 브랜드를 운영하고 기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제품을 출시하며 고객 로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들처럼 기존 브랜드의 현황과 경쟁사 대비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격 이외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내야 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360 컴퍼니 주디 PD 민서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